통상 업무와 함께 ESG 관련한 각종 해외 규제 대응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박효민 변호사를 모시고 EU 공급망 실사 지침 및 독일 공급망 실사법 FAQ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세종의 박효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제 좋은 세미나 자리에서 저는 이제 지금 기업들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글로벌 공급망 실사 의무 관련된 규제를 동향을 알아보고 이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급망 인권 및 환경 규제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ESG의 중요성은 워낙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ESG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항상 알고 있었지만 바로 인권이 바로 S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환경 및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기업의 ESG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증대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상당히 ESG에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미국, EU 등 서방 국가 중심으로 상당히 환경 및 인권 기준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보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미국과 EU에서 중국을 대중국 견제 정책으로 바로 환경과 인권 기준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기조 안에서 좀 상당히 공급망 실사, 각 기업이 자기가 사용하는 적어도 자기한테 오는 물건의 공급망에서 환경, 인권 침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실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인식이 점점 늘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보면 공급망 실사야말로 저의 ESG를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인바이러먼털에서 이제 환경, 그다음에 소셜에서 인권, 그다음에 이 같은 환경과 인권의 침해가 우리 기업뿐만이 아니라 내 기업의 자회사, 그다음에 나한테 물건을 공급해주는 각종 직간접적인 파트너사의 공급망, 전 공급망에서 어떠한 환경, 인권적인 침해가 없는지를 바로 우리 기업의 가버넌스 내로 통합시키는 바로 이 같은 공급망 실사 의무야말로 이제 ESG 총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SG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전에는 이 같은 ESG가 소프트로로 발전을 했다가 이제 하드로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바로 EU가 가장 선봉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바로 EU의 기업 실사 의무 지침, 이것이 바로 이제 하드로로 ESG가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이미 이전부터 독일, 프랑스에서 이미 하드로로서 실사 의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 인권 및 환경 관련 공급망 실사를 하고 있는 국가들과 이제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제일 밑에 있는 EU의 지속 가능한 기업 실사 지침 CSDDD라고 하는 요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EU 내에서 실사 지침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통일된 EU 입법이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 등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자국 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던 건데, 이제 EU 차원에서 CSDDD가 통과가 된다면 이제 현재 프랑스, 독일의 법도 다 개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 같은 점에서 EU의 CSDDD는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직 CSDDD는 현재 집행위에서 법률안 제안에서 집행위안이 마련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12월에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안이 하나가 마련돼 있고요. 의회는 아직 의회 안의 초안만 나와 있고 아직 의회 차원에서의 개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만간 의회에서도 지금 마련을 한다라고 하니 요 세 개의 어떻게 보면 제안이 마련되면 각각의 협상 문안을 놓고 이제 3자 간의 협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EU의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작년에 주로 살펴봤던 거는 집행위의 제안이고요. 그 이후에 12월에 나왔던 이사회의 안에 대해서 오늘은 어떻게 양자는 차이가 있고 어떻게 향후 입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용 대상 기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일반 기업과 고위험군 기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EU 내의 근로자 수가 500명이 초과하거나 전 세계 순매출액이 1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EU 영내 대기업, 상당히 큰 규모의 기업이어야 되고요.
그러나 환경, 인권 침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고위험군 기업이라면 요거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또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 섬유, 가죽, 금속, 식품 상당히 조금 작은 규모의 그리고 이제 인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기업군이죠.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순 매출액의 50%는 집행이 아니고 가로 안에 한 2천만 유로라고 픽스된 금액은 바로 이사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대상이 EU 내에 있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바로 밑에 보시면 EU 여객 기업,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데도 EU 내에서 일정한 매출액을 발생을 시킨다면 바로 이 같은 의무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바로 밑에 EU의 여객 기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기 요건을 2년 연속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 대상에 포함하자라고 한 것이 바로 이사회의 안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당연히 기업 내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사회 안에 의하면 각국이 동지침을 이행할지 여부,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입법을 할지 여부는 각국이 알아서 판단을 해봐라라고 이사회 안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적용 범위에서 그러면 이제 이 EU CSDDD라는 입법의 적용 범위는 적용 대상 기업, 아까 앞에서 봤던 기업, 그 기업의 자회사뿐만이 아니라 직간접적인 이 기업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가치 사슬 또는 활동망의 운영과 관련해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적용 대상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이 함께 그 기업이 뭐 어떠한 뭐 공급을 받고 있는 파트너 기업에 대해서도 요 기업이 당연히 공급망 실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그 파트너사가 하고 있는 가치 사슬, 활동망의 범위가 어디인가에서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데 집행위 안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입법을 해서 공급망의 전 사이클을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 파트너사가 상품을 생산하고 서비스 공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해 상품이 사용돼서 폐기까지 되는 내가 만든 물건이 결국 소비자들의 사용되고 폐기까지 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이유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범위가 무한정 확대가 됨에 반해서 이제 이번에 이사회 안은 활동망으로 규정을 해서 공급망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제조 및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까지만으로 제한을 했고 이것은 바로 독일의 공급망법과 상당히 유사한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적용 대상 기업에 포함되면 그 기업은 실사 의무를 해야 되는데 바로 실사 의무라는 것은 각 기업 내 실사 정책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사 정책을 수립을 해서 이 같은 정보를 공유를 하고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안에 보면 제가 이제 색깔 표시를 다르게 해놨는데 영업 기밀은 비공개를 하도록 보장해라라는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그다음에 나의 기업뿐만이 아니라 파트너, 직간접적인 파트너사의 공급망 내에서 어떠한 인권, 환경에 대한 실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지 여부를 식별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요 밑에 빨간색도 이사회 안에서 추가된 내용인데 그렇다면 각 기업은 자사, 그 기업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회사 사업 파트너의 모든 사업 영역을 매핑을 해서 과연 실제로 부정적 영향이 어떤 부문에서 일어날지 우선순위를 지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위험이 식별됐다면 바로 이 같은 위험을 예방하고 제거하고 최소화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집행위안과 이사회안이 상당히 다릅니다. 집행위안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라는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서는 그렇다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때 어떤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 관계를 종료를 해야 됩니다. 원래로 하면 위험 예방의 효과로서 가장 큰 것은 바로 내 파트너사가 이 같은 인권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나의 파트너사랑 계약을 종료를 해야 되는데 이사회 안에 의하면 이 같은 종료에 대한 예외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기업들에게 좀 기업들이 이행하기 좀 더 쉽게 좀 규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 같은 의무들을 실사 지침에서는 실사 의무 내용으로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2개월마다 이 같은 내용의 효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실사 정책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이행 보고서
또는 설명을 웹사이트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존에는 없었던 뭔가 새로운 의무가 부과가 된다라고 아시면 되고, 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바로 이제 실사지침 이사회안에서 새롭게 올라간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룹 차원의 실사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요 지침의 범위, 적용 범위, 제일 앞에서 봤던 그 기업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모회사는 자회사를 대신해서 이 같은 실사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회사는 또 모회사에다가 협력을 해야 되고 뭐 등등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회사가 자회사를 대신해서 이제 어떠한 이제 이런 실사 의무를 해줄 수는 있지만, 책임에 있어서는 이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자회사의 민사 책임은 여전히 자회사로 인한 것이지 모회사가 실사 의무를 해줬다라고 해서 모회사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 상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다음에 또 기업의 민사 책임,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기업의 민사 책임도 집행위 안에 비해서 이사회 안에서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안에서는 기업의 고의가시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법상 보호되는 자연인, 법인의 법적 이익에 대한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위안보다 상당히 민사 책임은 제한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완전한 보상받을 권리라는 것을 규정을 해놓은과 동시에 다만 이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과잉배상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회사, 사업 파트너에 의해서 이제 공동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연대 책임까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업의 민사 책임 부분도 눈여겨 보실 만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통과가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EU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은 이제 이전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발효 후 3년, 4년, 5년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단계별로 나눠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더 먼저 시행을 하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좀 규모가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트랜지션 피리어드를 더 길게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간은 집행위안에 비해서 이사회안이 훨씬 조금 더 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올해 3월 정도에 의회안이 마련이 될 예상이고, 이제 의회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금 이제 이사회안까지는 마련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위 제한, 이사회안, 의회안 요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입법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살펴봤지만 저희 이제 실사 의무의 대상은 인권, 환경 의무에 위반돼서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인권인지, 어떤 환경인지에 대한 목록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목록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이제 상당히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제 인권, UN 인권 목록들에 대해서, 인권 협약들에 대해서 쭉 적어놨고요. 환경 의무 목록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인권 목록은, 인권 의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권 협약을 적어놓은 것에 반해서 환경 의무는 EU 내에서 이 환경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EU 내의 규정이 있을 텐데 그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 협약이 있고 각국이 어떻게 이 환경 의무를 이행하는지는 각국마다 상당히 다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EU 규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EU의 환경 협약의 국내적인 이행 법안에 대해서도 이제 좀 숙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됐죠. 이것도 적용 대상은 독일의 본사, 사무소, 지사가 있는 회사와 이제 3,000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이죠. 이제 여기서는 앞에서 본 EU CSDDD와 달리 매출액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규모만, 회사의 규모가 이제 어떠한 규모인지, 그리고 2024년부터는 독일에 1,000명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이기만 되니까 상당한 수의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인권 및 환경 리스크 관련 실사 의무를 하는 절차가 있죠. 여기 보시면 앞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리스크 관리 분석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예방 조치를 해야 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철회해야 되고, 불만 처리 절차도 수립하고 실사 의무 이행을 위한 문서화 보고 의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시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어쨌든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됐죠. 그래서 이미 발효 전부터 인권 담당자를 임명하는 등 상당히 고충 처리 메커니즘 작동 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사 대상에 대해서도 자체 사업 영역에서 회사의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EU CSDDD에서 특히 이사회 안에 보면 그룹 전체에 대한 실사 의무 이행이 있었는데 독일은 적어도 이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은 자기 자체 사업 영역에서 행동에 대해서 실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자체 사업 영역, 그다음에 직접 공급업체의 비즈니스 관계, 그다음에 간접적인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위반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에 한해서 실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 EU 이사회의 안보다는 상당히 좀 제한된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인권과 환경 의무의 목록에 대해서는 이제 목록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같은 실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제 최대 매출액 2% 또는 800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EU CSDDD가 발효하게 되면 당연히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 EU 지침이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향후 이 같은 공급망 실사법은 이제 EU에서 어떻게 내용이 발효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제가 아까 말씀을 초반에 드린 바와 같이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EU 내에서 사업을 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ESG 관련된 의무가 너무나 강화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ESG라는 것이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통상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미중 간의 갈등 상황 이 모든 것을 본다면 적어도 ESG를 이렇게 강화하는 경향이 후퇴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EU가 이렇게 함에 따라서 이제 많은 국가들에게도 영향이 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ESG는 공급망 전체에 대한 실사 의무로 상당히 이미 확대가 되었고 이것이 또 전 세계적으로도 확대가 되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제 비즈니스를 하심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기업 자회사, 나의 파트너사의 공급망 전체에 대한 실사, 적어도 거기서 어떠한 환경, 인권 의무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확대가 될 것이고, 이제 뭐 한국에서도 이제 현재 계류 중이긴 하지만 인권 정책 기본 법안이라는 것이 2021년에 국무회를 통과했고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적어도 기업에게 인권 존중의 책임을 명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인 이러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트렌드를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국내적으로 이제 공급망 실사 의무가 이제 뭐 도입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ESG 규제는 강화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EU가 선도적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EU에서 공급망과 관련된 법안이 진행 중인 게 지금 현재 뭐 공급망 실사법뿐만이 아니라 뭐 배터리 뭐 원자재법 등등등 지금 상당히 많죠. EU가 지금 상당히 공급망에 대한 규제에 거의 뭐 선봉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제 상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고 검토를 해서 회사의 어떻게 보면 EU에 대한 1차적으로는 EU에 대한 전략이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속하게 파악하고 이제 실행을 하시는 것은 이제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